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스펜서 테페와 모니크 테페 살인 사건이 장례식 전날 기소됐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모니크 테페 전 남편이 살인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과 범죄 시간, 저는 안젤렛 레비입니다. 스펜서 테페와 그의 아내 모니크 테페 살인 사건으로 가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살과 4살 두 어린아이의 부모가 한밤중에 콜럼버스 도심의 한 주택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잠든 사이 12월 30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오하이오주와 전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치과 의사와 전업주부였던 그의 아내가 아마도 잠든 사이에 살해당했고 침실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일주일 후 모니크 테페의 전 남편이 구금됐습니다. 마이클 맥키 박사는 혈관외과 의사로 2015년 잠시 모니크와 결혼했다가 사적으로 임명된 판사로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제2회로는 마이클 맥키가 짧은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모니크를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오전 9시 57분에 콜럼버스 순찰 경찰관들은 스펜서 테페 박사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스펜서 테페 박사와 아내 모니크 테페가 집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두 미성년 자녀도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콜럼버스 소방구조대 7번이 출동해 두 피해자의 사망을 오전 10시 11분에 확인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청 강력반 2팀 이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은 인근 지역의 영상 감시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살인 사건 직전에 도착했다가 사건 직후 떠난 차량을 통해 추적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차량을 추가로 확인하여 마이클 맥키와 연관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일리노이주 록퍼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고 살인 사건 전후로 맥키가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 감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콜럼버스 경찰은 이번 주 초에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 속 인물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은 테페 집 근처 골목길을 걷고 있는 이 남성이 마이클 맥키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이클 맥키는 현재 일리노이주 록퍼드에 위치한 위네바고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 중입니다. 그는 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오하이오로 송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의 어린 자녀들은 부부의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젊고 아름다운 부부가 어디 있는지 걱정되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스펜서 테페가 출근하지 않자 친구들은 확인하러 왔고 그들이 살해당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테페 부부는 일요일에 안장될 예정이며 로 앤 크라임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대로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목해온 오하이오주 사건, 스펜서 테페와 그의 아내 모니크 테페의 살인 사건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공개적인 수사에서 경찰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경찰의 홍보 전략이 무엇인지, 왜 특정 정보를 공개하고 왜 기자들의 일부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살인범을 얼마나 가까이 추적했냐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은 경찰서 내부 사람들 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콜럼버스시에서 저희로 앤 크라임에 막 보내온 새로운 바디캠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스펜서 테페가 치과에 출근하지 않자 그의 집으로 복지 점검을 하러 출동한 경찰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관이 집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못 찾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은 그가 잘못된 주소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아침 9시 30분쯤 스펜서 테페의 상사가 그가 출근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고 처음 전화화를 건 지 20-30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이 더 지나서야 12월 30일 한 911 신고자가 그 부부의 집에서 스펜서 테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하게 됩니다. 12월 30일 아이들이 집에 있는 동안 스펜서와 모니크 살인범을 찾으려 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점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 경찰서장은 몇 가지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 우리가 들은 바로는 그녀는 시민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는 그 부분과 통화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대해 서장이 언급한 내용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귀릴입니다. 방금 전화가 끊겼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시는 것 같은데요. 경찰 소방 구급대원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약속해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요. 저것은 폭스 뉴스 디지털이 처음 입수한 911 신고 전화화였고 이 전화가 4월에 걸려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45분에 태페의 주소지에서 걸려온 전화화였고 전화화를 건 여성은 자기 남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911에 왜 전화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쟁을 했거든요. 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혹시 신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너희는 말다툼만 했고 누구도 때리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정보가 있으니 경찰관들에게 대기하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곧 당신의 주소로 출동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저희에게 전화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경찰서장은 스펜서의 처남이 이번 주 로우 앤 크라임에서 말한 내용을 현지 언론에 확인해 줬습니다. 즉 전화 속 여성 목소리는 모니크 테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은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것인지 그리고 이 전화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맥락도 현지 언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그리고 경찰이 대중에게 공개한 정보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12월 30일 새벽 스펜서와 모니크의 집 뒤 골목을 걷는 용의자가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영상 소지자에게 계속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그 시간이 바로 경찰이 스펜서와 모니크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는 시간대입니다. 지금 공개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화질이 거칠긴 하지만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속 인물이 남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한밤중에 회색 바지, 검은 신발, 검은 코트를 입고 이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이 일은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고 기온은 화씨 20도였으며 새해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용의자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일부러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골목은 차로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골목은 스펜서와 모니크의 타운홈 뒤 차고로 통하는 길입니다. 이는 테페의 결혼식 영상에 들어온 샷입니다. 이 영상은 스펜서의 처남이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뒷골목과 줄지어 있는 꽤 새 것처럼 보이는 타운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테페 가족도 그 집들 중 하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용의자는 고개를 숙인 채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 뒤나 차고에 카메라가 있는지 아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용의자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네스트 카메라로 경찰이 설치한 공식 카메라가 아니라 누군가 집 뒤에 다는 사설 카메라입니다. 예, 누군가 차고에 침입하려 하거나 쓰레기를 뒤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설치하는 거죠. 이제 이 용의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습관이나 특징이 있어 시청자가 알아보길 원하는 거죠. 안짱다리로 보입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의자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범인인지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인지 아직 모릅니다. 경찰서장은 현지 언론에 이 사람이 단지 사건 발생 시각에 그 지역에 있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늦게까지 영업한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거리를 걷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일로 인해 일을 쉬고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들은 바 없으니 여러분은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봤다면 골목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자신임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술집이나 비슷한 곳에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뉴스와 인터넷에 계속 나오는데도 며칠간 아무도 저 사람이 저예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며 경찰이 이 사건에서 대화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콜럼버스 경찰서장이 오하이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몇 가지 새로운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해당한 날까지의 상황입니다.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을 살던 부부로 보입니다. 이들은 젊은 부부이자 가족이며 훌륭한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테페 부부가 정말로 이들은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정말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식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21년 촬영된 것으로 그들이 숨진 채 발견된 오하이오 타운하우스 계단에서 찍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아이들은 각각 4살과 1살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는 진정한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이는 부모가 살해당했지만 다치지 않았고 부부는 강아지도 키웠습니다. 골든두들이라는 견종이고 그 강아지도 다치지 않았으며 아이들과 동물 모두 무사했습니다. 현재 아이들과 강아지는 테페 가족들과 함께 있으며 경찰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스펜서 씨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치과 의사였고 오하이오주 에선스에 있는 치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실까지 75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곳은 콜럼버스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치과 병원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2017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치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을 사랑했지만 일 외에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버키스 팀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 팀도 좋아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고향이며 그는 골프, 여행, 가족과의 시간을 즐겼고 스펜서는 모니크 테페와 결혼했습니다. 방금 두 사람을 함께 기리는 공동 부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모니크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북쪽 교외인 워딩턴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축구를 했고 달리기도 했으며 남편과 마찬가지로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아교육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며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북에는 그녀가 전업주부였고 밝은 미소와 전염성 있는 웃음, 다정한 마음, 발랄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고에 따르면 스펜서와 모니크는 파티 분위기 메이커였고 온라인에서 만나 2020년 12월 결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부였으니까요. 그 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관대함으로 사랑받았는지 그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들은 점점 커져가는 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사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자 걱정해서 911에 신고한 전화번호 수만 봐도 알 수 있죠. 콜럼버스 경찰 기술자 107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의 집에서 안부 확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따라오셨다면 12월 30일에 걸려온 911 신고 전화번호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전화들은 오전 9시쯤에 시작됐습니다. 이때 스펜서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콜럼버스 경찰서장은 911 신고 대응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곧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펜서는 제 동료인데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가족과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는 믿을만 했어요. 저희는 그와 그의 가족, 집에 사는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서 그 사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서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걸려온 전화는 스펜서의 상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디스패처에게 플로리다에서 휴가 중이라고 했고 스펜서 동료들에게서 닥터 테페가 안 왔다는 연락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 다른 연락을 받으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그에 관한 전화나 교통사고 같은 거요? 아니면 비슷한 무언가요? 아니요, 가끔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기도 해요. 아플 수도 있고, 저도 잘 몰라요. 디스패처 말처럼 사람들이 출근 안 하는 건 흔한 일이고 늦잠이나 아플 수도 있대요.
스펜서의 상사는 이 통화에서 정말 단호하고 걱정스러워해요. 스펜서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가 항상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문제가 있으면 꼭 우리에게 연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저희는 정말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고 그의 아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되거든요. 약 20분 후인 9시 22분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부부의 집에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곧 이야기할 중요한 맥락을 알게 된 부분입니다. 태페 부부의 걱정하는 친구들이 부부의 집에 가서 집 안에서 태페 부부의 아이들이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오전 10시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긴급 상황인가요? 경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의료진이 필요한가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출동해 앞뒤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네, 대답은 없었고 안에서 아이들 소리와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을 부수거나 집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경찰이 있을 때도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그분을 다시 당신에게 보내드릴게요. 이후 스펜서의 직장에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상사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3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저희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저는 거기 있는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알겠어요. 전화 오는지 확인할게요. 5분 후에 또 다른 전화가 오고 이번에는 친구가 스펜서 태페의 시신을 봤다고 말하는 전화였습니다. 그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통화 후 변화가 있나요? 시신이 있어요.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급대원과 연결해 드릴게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지금 전화를 건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 배경에서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태페 씨의 아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신이 있어요.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 걱정돼서 왔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는 침대 옆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자신의 피 속에 누워 있어요.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들은 그가 분명히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그게 혹시 약간 있잖아.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웅덩이가 생기지 않아? 나는 볼 수가 없어. 알겠어요. 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그와 얘기한 게 언제였죠? 네, 어제요. 아마 어제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는 몇 살인가요? 37살입니다. 그 사람 혹시 마약을 하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게 너무 어린 나이라서요. 네, 답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걱정하던 친구가 집안에서 스펜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차에서 소리가 나고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토드, 당신도 누군가 소리치는 걸 들었죠? 또 다른 전화로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거예요. 심지어 커피도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스펜서와 그의 아내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WSYX TV에 따르면 태페 박사는 여러 번 총에 맞았고 모니크는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살인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후 자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9mm 탄피 여러 개가 발견됐으며 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범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범인이 경찰 수사와 현장 조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왜 탄피를 남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콜럼버스 경찰서장이 9.11 신고 초기 대응에 대해 한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서장 일레인 브라이언트가 어제 오하이오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범죄 관련 법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장에게 연락해 프로그램 출연 의사를 물었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콜럼버스식 텔레비전 보도로 아직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9.11 신고에 대해선 처음 들었을 때 디스패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태페 박사의 집에 출동한 것은 누군가가 전험해서 태페 박사가 나타나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 왜 아무것도 못 찾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전화를 했던 친구가 곧 집에 도착해 스펜서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태페 박사의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왜 경찰관이 그 소리를 못 들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콜럼버스 현지 언론에 이 경찰관이 잘못된 주소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로우 앤 크라임이 금요일에 입수한 바디캠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경찰관이 휘파람을 불고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본 뒤 떠납니다. 현재 콜럼버스 디스패치는 그가 간 집이 서밋 스트리트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가 살던 거리와 평행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30분 후에 911 신고자가 스펜서 테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서장은 10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911 신고자가 실제로 집에 들어가 스펜서의 시신을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이제 테페 가족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테페 가족의 시신도 2층 침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이 살인 사건의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경찰서장은 경찰이 여전히 집과 인근 사업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단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영상을 제공해줬고 형사들이 그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페 씨의 집 근처에는 경찰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에게 그 카메라에 대해 그리고 그 카메라가 사건과 관련된 어떤 장면을 포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은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현재도 계속해서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제보와 증거, 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서장은 또한 콜럼버스 디스패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몇 달 전에 걸려온 911 신고 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전화였는데 결국 이 전화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폭스뉴스 디지털이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전화 속에는 한 소녀가 울고 있었고 그녀는 남자친구, 남편, 다시 말해 자신의 남자와 어떤 말다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폭스뉴스 디지털의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시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나 구급대원 혹은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요. 지금 저희는 이 오디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 통화는 4월 15일 새벽 2시 45분에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15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것입니다. 지금 전화에서 들리는 이 여성은 현재 다툼이 있어서 감정이 북받쳐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다퉜지만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에 경찰은 집에 경찰관을 보내려던 전화를 취소합니다. 디스패치는 전화를 건 여성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 그녀의 신원이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서장은 그 목소리가 모니크 테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화가 테페 가족 집에서 걸렸다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은 휴대전화 기지국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발신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는 실제로 30m 이내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는 테페 가족의 집 근처 어딘가에서 걸려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 테페 가족의 집 안에서 걸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또한 콜럼버스 디스패치에 테페 가족의 주소나 테페 가족과 관련된 전화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장은 이번 수사에서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서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함께하는 분은 시카고 경찰서 은퇴 형사 지휘관 윌 스벨라 씨입니다. 항상 로우 앤 크라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찰서장이 일부 지역 언론과 가진 1대1 인터뷰에서 한 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시간이 지날수록 콜럼버스의 형사과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그들은 모든 단서를 쫓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찰서장과의 인터뷰에서 본 바로는 그들은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로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건 오직 사건을 해결하는 일뿐입니다.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받고 싶지 않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계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감독관으로서 제 일은 제 형사들에게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모든 일들을 처리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장이 현장에 가고 부서장이 TV에 출연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냥 침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범죄를 더 많이 수사하고 또 가능하다면 범죄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길 바라죠. 특히 온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측이 많았어요. 저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정보가 눈에 띄었는데 그녀가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채널 10에서 2명의 태피가 2층 침실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911 신고 전화화를 들어보면 그리고 다시 전화에 시신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실제로 집안에 있습니다. 이전엔 창문 등으로 본 건지 불분명했지만 이제 실제로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즉,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피해자를 잘 알고 집 열쇠 위치나 출입 코드를 아는 사람이란 거죠. 그럼 이제 꽤 가까운 친구군요. 저도 911 신고 전화를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한 신고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만 지금 들어갈 수 없어요. 2층에 있다고 하면서 안 보인다는 사람이 같은 신고자인가요?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건 실제 상황과 모순돼요. 안에 있으면 분명히 안에 있는 거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건가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빼내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불확실했고 911 신고 전화를 들었을 때도 그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분명히 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911 신고 전화를 들었을 때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부분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신고 전화 배경에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들이 문 앞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911 신고자는 밖에 있었어요. 아직 전체 구조나 상황에 궁금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맥락은 결국 알게 되겠지만 TP 가족이 자기 침실에 있었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강제 침입이 없었다길래 누가 집에 왔나 대화했나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경찰은 사건이 새벽 2시, 5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위층 침실에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도 위층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둘 다 침실에서 총에 맞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 또 신경 쓰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가면서 이런 정보가 당신 생각에 어떻게 영향 주나요? 강제 침입이 없었던 점, 집 상태, 시신 발견 위치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이 첫째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있었고 둘째 태페이 가족이 어느 침실에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걸 시사하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이건 적어도 집의 구조를 알고 있거나 확실히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태페이 가족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정보는 그 용의자라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그 사람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아마도 얼굴을 카메라로부터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장님이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이 영상을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용의자의 추가 영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더 많은 영상이 있다면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많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왜 남자에 대한 추가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혹시 영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만약 그들이 그 정보를 숨기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중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아마도 자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단 한 가지 정보, 누군가가 집 뒤 골목을 걷고 있다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건 뭔가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어디에나 카메라가 있잖아요. 저도 초인종에 달린 벨 서비스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동네 앱 같은 것도 있어서 누군가가 길을 옆으로 걷기만 해도 누군가는 바로 댓글을 달면서 야, 누가 길을 걷고 있어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더 뭔가가 있을 거고 그 정보들을 숨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도 그 점을 암시했죠. 그녀가 말하길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가질 또 다른 질문은 항상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일정 기간 기자와 1대1 인터뷰를 선택한 것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공개 대신 언론인들이 질문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질문이 정말 있냐는 거죠? 질문은 지역사회가 안전한가요? 입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언론인으로서 이런 질문이 경찰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단독 사건인가요? 아니면 잭 더 리퍼 같은 상황인가요? 누군가가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당신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콜럼버스에 있다면,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있다면 누군가가 밤에 당신 집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과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표적 사건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 그게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일부 탐정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봐요, 거기에는 9명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혹은 몇 주 전에 집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요.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 대중에게 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파고들 겁니다. 2025년에 그 집에서 9.11에 신고한 기록이 있나요? 사람들이 몰라서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관이나 법집행기관으로서 대중에게 무엇을 말할지 결정하는 건 정말 어렵죠. 어떻게 하면 대중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대중에 알려야 하며, 그래서 저는 그들이 분명한 단서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그게 희망이죠.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집들이 다 신축 주택들이고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집들이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 영상을 찍었는지도 궁금했는데 네스트 카메라로 촬영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본 영상에서 태페 씨네 집에는 현관에 링도어벨 카메라, 뭐 브랜드가 뭐든 간에 그런 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죠. 경찰 영상도 있지만 경찰서장은 카메라가 작동했는지나 촬영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9.11 신고 전화번호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5시 사이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길 아래에서라고 말했습니다. 폭스 뉴스 디지털이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로 누군가 뒷문을 두드렸다고 했고 떠났다고 폭스가 보도한 것 같습니다. 태페의 집에서 3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시에서는 3분만 걸어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카고에 있잖아요. 뉴욕과 함께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죠. 이런 신고 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는 여성의 9.11 신고가 태페 씨 집에서 걸려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고는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으로 태페 씨 집 근처에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신고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게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시나요? 그리고 이건 그냥 도시니까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죠. 네,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개인적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으로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탐정의 일로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확인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중살인 가능성이 있냐고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 없이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당신은 지금 이 커다란 퍼즐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거죠. 맞죠? 당신은 퍼즐의 모서리를 찾으려고 하고 퍼즐을 완성하려고 하죠.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해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들어오는 다른 모든 이론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는 바로는 이것이 바로 경찰서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주요 기사 중 하나였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거기서 제 생각에는 스펜서의 상사가 이 주소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나? 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잘못된 주소로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좋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새벽 2시, 5시 사이에 살해됐다고 믿으면 20분 차이도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외적인 이미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수사에 있어서요. 네, 수사 측면에서는 그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그 현장에서 훨씬 더 빨리 데려올 수 있었겠죠. 아이들은 누군가 발견할 때까지 안에 더 오래 있어야 했어요. 그게 그 일로 생긴 상처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건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이 거기서 더 오래 앉아 있었던 사실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불필요하게 시간을 보냈던 거죠.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합니다. 주소가 틀릴 때도 있고 이런 신고는 드뭅니다. 안부 확인이라면 당신도 그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갔고 그는 주변과 마당을 둘러보고 문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 정말 이 수학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역사 시험이었고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장소가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상황은 조금 달라지는 거죠. 헤드라인을 보고 안 좋다고 느꼈지만 실제 일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시간대와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알다시피 경찰관이 도착했을 땐 이미 밤새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저는 계속 탄피만 생각납니다. 예전에 이것에 대해 물었는데
그 탄피들은 현장에서 수거된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이미 여쭤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범죄자가 증거인 탄피를 수거하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요? 현장에 탄피가 남았다는 점이 범인의 유형을 알려주나요? 네, 맞아요. 제가 경험한 많은 살인 사건에서 범인들은 탄피를 주울 만큼 오래 현장에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탄피가 치워졌다면 범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건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나 우발적인 범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적으로 특정 방식으로 실행된 거죠. 대부분 99%는 탄피가 현장에 남습니다. 일이 빨리 벌어지고 범인은 서둘러 떠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의자 영상과 관련해서도 이게 단순히 누군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간 근무를 했거나 술집에 있다가 술집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독특한 걸음걸이, 느릿한 걸음을 보이는 이유도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술집을 나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 전국 사람들이 그 영상을 다 본 것 같아요. 만약 그가 나 저기를 사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그냥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알다시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경찰에 자진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제 경찰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이 사람이 참고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과 대화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경찰이 아직 접촉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에 대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찰관이나 수사관으로서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이 그 사람이고 이 일과 무관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수사에 관여하길 원치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저도 48시간 경찰서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모습을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보게 된다는 걸 알 겁니다.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일주일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대로 그럴까요? 저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단서들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경찰이 단서를 쫓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제 정말로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카고 경찰청 은퇴 형사 지휘관 윌 스벨라 씨였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시청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